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할 게아트론 TV입니다. 속보입니다. 테슬라 이게 사실이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먼저 알아보기 전에 매크로 지표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반기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나스닥이 1.45% 오르면서 13,700선을 뚫어내면서 멋진 피날레를 장식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올해 상반기는 빅테크로 시작해서 빅테크로 끝난 그런 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빅테크주가 일제히 랠리하면서 애플이 무려 시총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를 상징적인 날에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매크로 상황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장 전 나왔던 미국 5월달 PCE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을 했는데요. 전월 상승률이었죠. 4.3%보다 훨씬 더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예상치였던 4.6%보다도 훨씬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증시가 크게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S&P 500도 4,400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에 더불어서 향후 1년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만저 3.3%로서 전월 대비 큰 폭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는 얘기죠. 유로 물가 역시 둔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20개 유럽 국가의 CPI는요. 지난달보다 상당히 또 낮아진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이에 더불어서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미국 소비자 기대지수 모두 전월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크로 개선의 가장 큰 수혜로 보고 있는 게 지금 빅테크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반기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빅테크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PCE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는 3.8%로서 근 1년 내 봤을 때는 아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도 소폭 오르면서 70불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장 전반적으로 모두 좋은 모습이었고요. 빅테크들이 잘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매크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 다시 한번 13,700을 돌파를 했습니다. 13,700선이 저항일 수 있는데 오늘 강력하게 돌파를 했어요. 최근 매크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상반기 동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상반기만큼은 아니겠지만 하반기에도 매크로 상황이 이렇게 좋다면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많이 오른 만큼 주도주 교체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을 이용해서 추매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좋겠다라고 지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PCE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전월 수치는 4.3%였고 이번 달 3.8%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이번 달에 발표되었던 5월달 수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E 지수도 지난해 6월달 피크를 찍고 계속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자, 5월달에 발표되었던 4월달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우려가 있었어요. 연준도 계속해서 이 PCE 지수를 주목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자, 이게 드디어 3%대로 내려왔습니다. 3.8%까지 내려왔어요. 자, 예측치랑 이전 대비 훨씬 낮아진 모습이에요. 자, 물가가 상당히 꺾이고 있다는 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달 초순에 CPI 지수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낮게 나왔었죠. 이제는 헤드라인 PCE 지수가 CPI 지수보다도 지금 낮게 나오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근원 PCE 지수. 자, 이 PCE 지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거죠. 근원 PCE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4.6%였습니다. 자, 예측치랑 이전 대비 좀 낮아진 모습이요. 근데 낮아지는 폭이 좀 작죠. 아직까지는 끈적한 근원 PCE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연준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7월 달이죠. 7월 말에 금리 발표, 그러니까 FOMC 회의가 또 있을 건데요. 이 근원 PCE 지수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은 이 근원 PCE 지수보다요. 상당히 낮아진 헤드라인 PCE 지수 이 3.8%를 주목을 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짤막 상식으로 PCE 지수랑 CPI 지수 대표적인 물가 지수죠. 미국을 대표하는 물가 지수인데 잠깐 비교를 해드리자면 PCE 지수가 인건비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 부문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CPI 지수에서 식료품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필수적인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PCE 지수는 다릅니다. 의료라든지 상품 서비스라든지 그냥 상품과 서비스, 메디컬 케어,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PC 지수가 좀 더 폭넓게 물가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부분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CPI 지수는 뭐 의식주라고 하죠. 필수적인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 PC 지수, 더 폭넓은 물가를 다루는 이 PC 지수를 더 주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시건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향후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최근에 4%대를 넘으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4.5%, 4.6% 나왔었어요. 자, 1년 후에도 인플레이션이 4%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높죠. 근데 이게 3%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좋은 매크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상당히 이번 달에 꺾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꺾이는 마당에 소비자들의 심리마저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GDP 역시 뭐 2%대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심리 지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지수는요, 미국 소비자 뭐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경기 상황 대비 향후 좀 더 경기가 좋아지겠습니까? 라고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에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향후 경기에 대한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심리 지수, 기대 지수가 이미 작년 6월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일 때 바닥을 찍었었어요.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경기가 좋다, 미국 경기가 강하다, 이 의미는 고금리가 지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가 좋으면요, 금리가 올라가고요. 경기가 많이 떨어지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게 되는 게 기본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과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어제 대비 오늘 확률을 한번 볼게요. 일단 7월 26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84.3%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 정말 소폭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80%가 넘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은 무조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대비 오늘 좀 다른 점, 특이점은요,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늦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5%대의 고금리가 내년 1월 말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3월 달까지도 5%대 이상의 고금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지금 나왔어요.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좀 특이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은요, 기술주들의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 기술주는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장주는 금리가 높으면 상당히 그 주가의 할인폭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같은 뭐 기술주는요, 사상 첫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달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정말 예쁘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면요, 그저 대단하다고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1등 우량주는 보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고의 브랜드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역시 장기 보유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향후 자율주행 시대가 오든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오든지 그렇게 되면 애플의 자리를 테슬라가 대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2.66% 오르면서 261불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자, 지금 약간의 횡보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주가가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뭐 속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술적 분석보다는 테슬라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다음 주 주가가 좀 괜찮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측이 돼요. 일단 기관들의 컨센서스 바로 2분기 인도량이죠. 44만 6,823대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인도량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이 지난 다음에 7월 3일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새벽 12시 30분, 새벽 1시 뭐 이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분들은 잠자고 일어나면 뭐 월요일 아침에 알 수 있겠죠.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6월 30일 날 최종 인도량 예상치를 발표한다라고 했는데요. 44만 8천 대로 발표를 했어요. 자,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44만 6,800대 정도가 되니까, 자, 44만 8천 대 더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전분기 대비로도 뭐 한 2만 한 6천 대 정도 증가하는 좋은 모양새가 나왔어요.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가장 최근에 내놓았던 이 예상치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지난
그러니까 오늘 예상치 말고 지난 예상치가 44만 1000대였는데요. 한 7000대 정도 총괄을 했는데 대부분 물량이 유럽에서 증가를 했어요. 제가 전에 유럽 물량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다. 9만 대는 넘을 것 같은데 8만 6천 대는 좀 작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유럽으로 올렸습니다. 캐나다 역시 좀 작은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중국산 모델 3를 캐나다에 또 수출해서 판다라고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캐나다도 좀 늘었어요. 자, 그러면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44만 6천 대보다 높은 44만 8천 대를 발표를 했어요. 자, 실제로 유럽의 6월 달 데일리 레포팅을 보면요. 분기 말에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딜리버리 수량을 보면 분기말, 그러니까 월말로 갈수록 계속 점점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45만 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컨센서스 44만 6천 대보다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 움직임 기대가 됩니다. 지금같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뛰어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는 애플이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것만큼 다음 주 괜찮은 모습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여기 보시는 이 차트가 팩트입니다. 자, 이 차트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EV 시장이죠.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작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2021년 대비 2022년에 차량 대수, 그러니까 판매량 성장률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중국과 미국의 세계 1등이요. 중국과 미국의 1등이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자, 작년 대비 판매량 성장률을 보면 테슬라만 한 7, 8% 성장을 했어요. 나머지 회사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드, 닛산, 현대, GM, 혼다, 폭스바겐, 볼보, BMW, 메르세스 다 하나하나 굵직굵직한 글로벌 카 메이커들이죠. 자, 이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작년에 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포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가 넘게 역성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대도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이렇게 감소한 물량들이 어디로 갔다라는 겁니까? 여기로 갔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로. 중국 시장엔 지금 전기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가장 높은 국가죠. 차이나는,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20%에 달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인데, 자, 이게 바로 팩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볼보마저 NACS 충전 포트, 테슬라의 충전 포트를 채용을 하기로 했죠. 자, 이러한 충전 포트가 테슬라 방식으로 통일된다는 건요, 이러한 추세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플 주가 상승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슬라 같은 고성장주는요, 계속 보유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의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사이버 트럭 생산 공장이죠. 기가 텍사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 이 두 개 공장은 모델 Y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가 텍사스 공장의 모델 Y 생산 라인에 숙련된 작업자들이 있겠죠. 이 작업자들이 일부를 사이버 트럭 생산 라인으로 지금 옮기고 있다라고 해요. 자, 왜냐면 기가 텍사스 내에서 지금 모델 Y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피션시, 그러니까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휴 인력이 있겠죠. 이 인력을 사이버 트럭 생산 라인으로 지금 이동해서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대량 양산 테스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8월 초부터라도 실제 생산 라인 가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 9월 달에 론칭 행사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사이버 트럭 생산 양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좋은 소식, 좋은 호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장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요, 계속해서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라운TV VIP 멤버십 가입도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저희는 최근에 53%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다시 한번 한 250불대 중반에서 테슬라 집중 매수에 들어갔는데요. 계속해서 회원님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월 회비가 점심 한 끼 가격인 8,990원밖에 안 되니까요. 꼭 한번 가입해 보셔서 좋은 인사이트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